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9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불리한 여론조사가 매일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국민들, 많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출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도 일단 선거가 끝나면은 밀어주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과거에 보면은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이런 분들은 당선 직후에 지지율이 70% 내지 80%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취임 직후에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 기간을 미국에서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 당선된 대통령과 언론 그리고 야당까지도 서로 힘을 합친다, 미룰 시기다. 이렇게 해서 요 기간에 국정의 기본 방침을 딱 정하면은 아주 밀고 나가기가 쉽습니다. 흔히 그것을 국정의 방향을 정하는 것을 아젠다 세팅이라고 합니다. 국정의 아젠다를 정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은 놓쳐버리면 다시 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당선된 후에 한 4개월 정도입니다만은 윤석열 당선인은 이 기회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용산에 국방부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이게 블랙홀이 돼가지고 다른 아젠다를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하나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걸 보면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저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좀 구차하게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과욕을 부려서 그렇습니다. 인수위는 정부의 업무를 인계받는 일을 주로 해야 되는데 그 인수위의 직무조항에도 들어있지 않는 말하자면 국방부와 합참을 옮기는 그것도 한 달, 두 달 사이에 옮기는 이런 것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직권으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겁니다. 예산도 안 된다. 사무실도 옮길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어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조를 구하는 이런 좀 저자세적인 모습을 보여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진실, 정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진실 위에 정의가 서야 그 정의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정의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을 집행을 할 때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에 기초한 법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이라든지 사실을 왜곡시켜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무슨 일을 벌리면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국민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실이라는 것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갈라진 사람들을 모읍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법을 집행하면 그 법은 정의로운 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무리하게 용선 이전을 추진한 데 대한 이 여론을 보면은
이게 우파를 분열시켰습니다. 한 7대3 정도로 지지 7, 반대 3. 그런데 오히려 좌파를 단결시켰습니다. 거의 8, 90%의 단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지지 세력, 민주당 지지 세력. 진실은 우파를 단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의 일부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것 또는 거짓말, 무리수는 자기 진영을 분열시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단결시킵니다. 이거는 막 백전백패의 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여론조사가 바로 그런 기본 구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무리한 용산 이전이 우파를 분열시키고 좌파를 단결시켰다. 그러면 오는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6일, 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상대로 조사한 그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갈등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이 크냐고 물었더니 윤 당선인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50.7%, 문재인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42.9%, 6.4%는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51대 43으로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더 잘못하고 있다, 더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거 참 아주 특수한 여론조사입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보통 퇴임하는 대통령은 인기가 없습니다. 지지율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입니다. 또 이 갈등의 주요 쟁점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53%가 문재인 대통령 편입니다. 임기까지는 문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40.4%가 윤 당선인 편이다. 이것도 스코어가 53대 40입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6.2%, 잘하고 있다가 29.6%, 보통이다가 17.7%입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너무 많습니다. 46.2%. 잘하고 있다는 29.6%, 46대 30입니다. 이렇게 인수위의 평가가 낮았던 것도 처음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용산 이전이죠. 인수위가 하는 게 언론 보도만 보면은 용산 이전에 집착해가지고 국방부와 갈등을 하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과 곧 나갈 현직 대통령과 갈등을 한다. 이러니까 인수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낮은 겁니다. 이게 또 연동돼 가지고 5월 10일에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는 높은 기대를 갖는다는 게 46.4%, 낮은 기대 50%, 이것도 불리합니다. 이것도 처음입니다. 기대가 낮다 50, 기대가 높다 46.4. 이때는 기대가 높다는 게 보통 70%, 80% 돼야 됩니다. 이게 또 지방선거 여론으로 이어집니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하겠다 43.8, 국민의힘 후보 지지 41.9, 정의당 3.2, 없다 7.9%입니다. 여기도 44대 42로 국민의힘이 불리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 이기면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방선거에 압승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파는 분열되고 좌파는 단결되었다. 그런데 이 우파 분열이 이게 문제입니다. 우파는 왜 분열을 하느냐 하면은 우파는 좌파와 달라요. 우파는 패거리 정신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국가, 국익, 그러다 보니까 국민, 국군 또는 사실, 헌법 이런 게 우파의 행동 기준입니다. 우파는 좌파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7대3으로 갈렸다는 것은 7은 용산 이전 찬성, 3은 30%는 용산 이전 반대입니다. 특히 이 국군이 어느 나라든 이 우파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이고 가장 큰 우파 세력이 국군입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군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군대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군인들에게, 장교들에게 심어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방부에 근무하는 1000명이 넘는 장교들에게 2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군대, 국군에 대한 존중심이 과연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커다란 회의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뼈아픈 겁니다. 국군은 말이 없습니다. 군 장교는 생각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군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군 통수권자는 다른 일을 할 때 상당히 불안합니다. 60만 군대가 똘똘 뭉쳐서 지지하는 국군 통수권자. 이러면은 이런 분은 외교를 할 때도 그리고 정치를 할 때도 경제를 할 때도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세 때는 윤석열 후보가 정말 안보를 챙기고 안보를 강조를 했습니다. 안보가 잘 되어야 정치도 경제도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사이 보면은 선거운동 하던 윤석열과 지금 당선인 윤석열은, 특히 용산 이전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권력을 딱 잡았으니까 그 순간에 주위에 이 예스맨들이 많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는 뭐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마가 끼입니다. 그게 허영심, 오만 결합되면은 결말이 좋지 않는 경우는 저는 기자 생활 50몇 년 하는 동안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는 참 드물면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이게 회복하기가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제가 윤석열 당선인 같으면은 실수했구나. 용산 이전 이거 보류해야 되겠구나. 5월 10일 청와대로 들어가서 정상 업무를 보면서 이 일을 전문가들 의견 듣고 그리고 국민 여론 살펴서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는 결심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판도 있겠지만 그건 곧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왕지사 벌려놓은 것 밀고 계속 들어가다가는 이게 무리수가 계속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제대로 꿰야 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었는데 옷 벗기 싫으니까 계속 꿰다고 합시다. 그럼 그 옷이 무슨 옷이 됩니까? 그런 옷을 입고 국민 앞에, 이 세상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세계 무대에서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하고 감동을 주었는데
첫 단추가 잘못 꿰인 옷을 입고 국제 무대에 나가서 정상회담을 하면은 그 꼴이 뭐가 됩니까? 감사합니다.